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금요일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 알림이 조지연입니다. 자, 이제는 시장이 마냥 오르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잠깐 숨 돌리더니 오늘 다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멈추지 않는 하락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시장을 이길 순 없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 와중에 오르는 종목들 내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말들도 귀에 들립니다. 자, 그들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내 종목은 떨어지는데 수익을 가져가는 걸까요? 자, 그 비결은 바로 증명된 투자법인데요. 자, 오늘 저희가 어렵게 모신 윤정두 대표님께 검증된 투자 전략으로 수익 안정적으로 챙기는 방법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들 적절한 매매 타이밍과 전략으로 수익을 올렸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윤정두 대표님의 공략주, 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 LG화학입니다. 12월 공략주였는데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27% 가져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검증된 전략으로 하락장에도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노란톡방 이미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수익 내셨다고 자랑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보시면 추수꾸님은 LG화학으로 19.01%의 수익 가져가셨다고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영우님은 LG화학으로 7.44%의 수익 가져가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주린열공님은 DB는 전량 수익 실현하고 또 LG화학까지 8% 이상의 수익 챙기셨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요. 크라크라님은 기아는 거의 4%에 근접하는 수익률, 그리고 삼성전자는 7%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서 주력주가 효자다 이렇게 윤정두 대표님 이미 시총 1조 이상의 탄탄한 종목들 전해주시는 만큼 제대로 수익 챙기는 모습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벤자민님은 휴마시스 남은 절반 매도하셨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휴마시스 23% 이상 수익 챙기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리니까요.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 이제 먼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남경희님, 위메이드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감동이라 하시면서 위메이드 360%의 수익 챙기셨다고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쩡님은 처음으로 수익을 내셨나 봐요.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HLB 생명과학 100%의 수익 내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초보 투자자도 시작부터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대표님의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과 전략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어서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5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이고요.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주린이 탈출할 수 있는 동영상 기초자료 선착순 30명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린이 필독서 4대 천왕 캔들 도서 100분께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10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는 종목들까지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수익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드디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증시가 2% 수준까지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장 막판에 1% 미만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선물도 혼란스러웠죠. 미국 선물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장중에 금요일 장중에 1.5%
이상까지 기술주들의 선물 동향이 낙폭을 키웠었습니다. 결국은 일본 증시 마감하고 국내 증시 마감하고 나서 낙폭을 점점 줄여서 뭐 0.4%, 0.5% 요 수준까지 줄였었는데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는 IT, 전기전자 업종 지금까지 아주 견고하게 흘러가서 아주 효자다라고 했던 IT가 오늘 완전히 금요일 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시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장 상황 한번 먼저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일자 기준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목요일자 기준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장중에 나스닥이 플러스 2%까지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다가 새벽 4시쯤에 3시, 4시 넘어가는 즈음에 플러스 1%대 초반으로 밀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대로 마감이 됐어요. 고점 대비 한 3% 밀린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 물어본 건 아니겠지. 그죠? 장 마감 이후에 쭉 나온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긴축 관련된 내용.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에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의 원유 가격의 강세. 근데 그 원유 가격의 강세, 상품 가격의 강세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서의 흐름이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평상시에 나오던 그런 내용들의 기준이고요. 지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눌림 흐름으로 연출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긴축의 속도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지표 부분 다 말씀드렸고 1월 6일 또 1월 19일 그리고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시황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월 달에만 벌써 세 번째 기준이 됩니다. 1월 6일, 1월 19일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아 그래 시장만 잘 읽으면 뭐 LG화학 같은 종목에서 또 IT에서 뭐 충분히 긍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실적주가 역시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와 상당해집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금리에 대한 이야기 부분인데 금리 때문에 긴축을 하게 되면 기술재 조정이 더 확산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다시 볼까요?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건 뭐 올리지 않는 시점이건 어찌됐든 나스닥의 지수는 이걸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금리를 2002년 말부터 세계 경기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2002년 말부터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2003년 3월 달에 국내 증시 기준으로 512포인트, 유가증권 시장이 512포인트를 찍습니다. 2003년 3월에 그 지수가 2007년 9월, 10월, 11월까지 가죠. 그렇게 되면서 2000포인트를 훌쩍 넘겨요. 300% 랠리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금리는요. 2004년 6월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직원분한테도 수정을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1%까지의 금리를 인하했을 때가 2003년 6월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25bp를 딱 올리는 저 시점. 그러니까 요 부분보다는 요게 더 중요하겠죠. 2004년 6월. 2004년 6월에 금리를 1%에서 25bp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 6월까지 17번 올립니다. 1년에 FOMC 회의가 8차례. 1년에 FOMC 회의가 8차례. 그리고 6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17번 곱하기 25bp. 이렇게 해서 0.25%포인트를 올려서 얼마? 4.25%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럼 1%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올린 거예요? 5.25까지 올린 거죠. 그때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나스닥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했어요? 폭등 랠리입니다. 폭등 랠리. 2003년도 1월부터의 폭등 랠리 기준이고 6월부터 요 지점에서부터 2006년 6월의 요 지점까지 내리 강세의 흐름입니다. 고점 계속 높여줬잖아요. 그죠? 다시 볼까요? 요 기준의 흐름에서는 시장은 랠리의 기준이 잡힌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꺾이는 거는 2007년 9월 18일 날 금리를 내립니다. 공격적으로 내립니다. 25bp씩 올리던 거를 한 번에 50bp를 내립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빨리 잡아야겠다. 경기가 무너지는 걸 빨리 잡아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팍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정점은 언제가 돼요?
10월 달이 글로벌 시장은 정점이 됩니다. 10월 달이. 그렇게 해서 요 10월 달에 이때 얼마 2861포인트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뭐가 터지죠? 베어스턴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먼 브러더스. 그리고 메릴 린치의 매각. 그러니까 미국의 5대 IB가 5위 파산, 4위 파산, 3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의 피인수. 그리고 2위 골드만삭스 살아남고 모건 스탠이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폭등 랠리, 시장의 랠리. 왜? 경기가 살아나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시장의 붕괴. 왜?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런 흐름이 똑같이 연도에 됩니다. 이게 언제예요? 2015년 12월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렸어요. 25bp 올렸어요. 이때. 그렇게 해서 0.5%. 그러고 나서 금리를 2018년 12월 19일까지 올리는데 그러고 나서 뭐 19년도 7월 30일 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 보시면은 2015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15년 말의 기준에서부터 쭉 땡겨 올린 2018년까지의 금리 인상 시기의 상승. 물론 중간에 이런 조정이 마지막 구간에서는 형성되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로금리에서 다시 랠리 기준이죠. 다시 랠리 기준. 멀리서 다시 봅니다. 요 기준에서. 자,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랠리예요. 안 빠졌어요. 아까 보셨죠? 그리고 나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고 나서 폭락. 5.25에서 제로금리 수준까지 폭락. 그러고 나서 양적 완화하고 나서 화폐 가치의 훼손으로 인한 강세인데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5월 달에 테이퍼링을 발표합니다. 그 단어가 처음 쓴 게 버냉키 전 의장. 2013년도 5월에.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합니다. 어때요? 강세죠. 지금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금리 정점 시점에서 조정이 일부 좀 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랠리. 그러고 나서는요. 금리를 내리죠. 금리를 내리잖아요.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리고 그걸 빨리 내립니다. 빨리 내리니까 충격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고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여기까지. 그럼 다시 요 자락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겠죠.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단행한 시점. 요 자락. 랠리의 자락.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한 가지의 함정은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잘 보시면 그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2004년 이후에는 25bp씩 계속 올린 거고 이번에는 개월수도 FOMC 회의를 할 때마다 올린 게 아니라 한 템포를 늦춰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FOMC 회의 이후에 한 번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25bp씩 올렸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2% 강세 뛰다가 다시 밀렸던 이유는 3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좋아. 금리 올리는 건 좋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윤정도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 월가에서 그렇게 금리를 올리자, 긴축하자, 테이퍼링 단행하자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부담되지 않냐. 빨리빨리 조정을 해놓자. 그런데 2021년 어떻게 돼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취임식이 있죠.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경기 부양책을 하는 도중에 그 과정 속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 속에 누구가 아는 내용인데 긴축을 한다?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작년 5월, 6월 이후부터 의회 승인되고 경기 부양책 다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조금 늦어져서 지금 함정이 있다라는 거는 이 금리 인상의 강도가 25bp가 아니라 50bp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이 아니라 최대 7차례까지 인상할 수 있다? 그럼 매번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긴축이 가파라지면은 조금이 아니라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불안요인. 그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패닉 상태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장의 흐름 그렇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금리 얘기는 다 마무리 칩니다. 아주 가파른 금리 인상의 기준만 아니라면 나스닥 기술주 보여드렸잖아요. 금리 인상한다고 조정이 아닙니다. 경제학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흐름은 진짜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는 경기의 확장, 랠리의 지속. 나머지 부분 빨리 넘어갑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 오히려 꺾였죠. 1.8에서 호들갑을 떨던 시점보다 꺾였어요. 이게 얼마까지 간다고요? 3%씩 갔어요. 테이퍼링 할 때. 아까 보셨죠? 테이퍼링 할 때와 실제 금리를 올릴 때 3%까지 올라가는데 예? 시장 어떻게 했어요? 폭등 내리잖아요. 근데 무슨 1.8인데 그리고 지금 1.7인데 작년 초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이때도 호들갑을 떨었죠. 시장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냥 공포심리만. 결국은 작년 요 당시 3월 이후에 시장은 미국 지수 기준의 사상 최대치. 환율은요. 1월 6일, 1월 19일 날 교육해드릴 때랑 별반 달라진 거 있나요? 없어요. 1200원 뭐 뚫고 올라간다. 원화가치 훼손된다. 근데 없어요. 1194원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긴축에 대한 속도와 규모는 50bp라는 건 알려져 있었고 속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에 대해서 95, 100이 기준이죠. 아니 그 이상으로 올라갔던 적 많아요. 무슨 뭐 달러가 지금 엄청난 강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아까 엔화 보여드렸죠. 엔화도 그렇게 문제되는 상황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부담 없어요. 두바이유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율을 봐야 되는데 3대 원유가 어느 기준이죠?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율. 그다음에 두바이유. 그다음에 유럽에서 쓰는 브렌트유. 그 가격은 비슷해요, 어차피. 근데 이제 제가 쓰는 증권사가 과거 데이터를 WTI 걸 안 줘요. 그래서 예전 데이터까지 두바이유로 갖고 나온 것뿐입니다. 추세는 거의 똑같아요. 22시 30분에 예? 어제도 악을 쓰고 이 시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22시 30분에 새벽 1시까지. 그때 들으세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추세 부분이. 전혀 문제 없는.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흐름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많이 선반영돼 있습니다. 53% 언제? 12월 24일 작년에 53% 2015년 이후에 53% 일본이 51% 유럽이 46%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야 100% 이상의 랠리였는데 이 부분이 1월 19일 날 시황해 드릴 때 우리나라가 44 그리고 유럽이 조금 더 위에 46 그러니까 과도하게 밀려 있던 거죠. 여전히 미국은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2%로 200% 넘던 부분의 흐름 그리고 요 기준에 100 넘던 부분이 조금 심리적인 영향만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강했는데 과도하게 미끄러진 부분. 그러니까 선반영이 돼 있는 부분. 1번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11선 수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깨졌지만은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선 수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밀리면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너무 우려하시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아직 뭐 월봉 끝난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기술주들 두들겨 맞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 0.99% 1% 빠진 거 대비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1.87 하이닉스가 무슨 뭐 12만 원이 이탈되는 끔찍한 오늘 하이닉스 보여드릴 거예요. 왜 끔찍하다고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종목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실적주를 내팽개치고 어디로 피해갈 수 있을까? 못 피해간다면 주식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이 우상향이 아니라면 지수가 3,000을 넘기고 윤정도 얘기한 4,000포인트를 못 가는 흐름이라면 그럼 정리하고 쉬는 게 옳은 거지. 시장이 4,000포인트에 가려면 전기전자 업종 35% 비중이에요. 실적은요. 그 이상의 비중입니다. 근데 그들이 못 간다? 그럼 실적이 안 좋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가지고 체감은 더 안 좋아 이런 경기 말고 경기가 좋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랠리였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 경기가 좋다는 거는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기업 실적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IT가 가장 실적이 좋은데 그쪽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럼 시장이 붕괴된다는 얘기죠. 아니 좋겠네 시장 붕괴되면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시장 붕괴되면 미국 중앙은행 아이 좋겠네 아니잖아요.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꽃이 무너지는데 그걸 방치합니까? 방치하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의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견인할까를 실적주뿐이 없습니다. 모든 랠리가 나올 때 2003년 랠리에 조선주의 그 어마어마한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 3위까지의 흐름, 그리고 리먼 터지고 나서 돌릴 때 그 시장 강세 속에서 차화정 랠리에 자동차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지금 IT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코스닥 쪽에서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내 자산의 기준은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을 설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힘드시지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오토엔 이건 얘기하기도 참아. 왜? 신규 상장주 목요일에 신규 상장하고 순간적으로 뭐 상한가 가고 금요일에도 개장초 이후에 뭐 순간적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교육 받으신 분들의 기준에서 개별 매매 기준에 공략을 할 수 있었던 몸이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변동률에 뭐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뭐 대주주 억티 뭐 이런 논란에서 결국은 사과를 하고 할 것 같으면은 머리를 이렇게 너무 빳빳하게 세우지 마시지. 여론이 그렇다면 그게 옳은 거라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뭐 다시 장래 산다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오늘 카카오 관련주들의 강세가 연출이 되긴 했는데 아쉽죠. 뭐 박스 쳐드린 CIS도 사실상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이후에 가격 반발력 정도의 수준. 오늘은 뭐 윤정도 입장에서는 좀 하루가 참담했습니다. 이런 날 뭐 거짓말해서 대박 나셨죠. 그건 말이 안 되고.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는 주말에 여러분들께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설명을 드릴게요. 화재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도 추가 급락이 나왔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겨우신 주말이 될 텐데요. 기다려 보십시오. 윤정도가 확인해서 전략 부분을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44개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 충분하고요. 또 변동성 종목을 거래를 하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쪽의 기준에서, 그리고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IT 종목, 또 화학, 정유회사의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조정을 받은 쪽에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요. 그럼 뭐예요? 조정을 받는데 거래대금이 실려 있다면 매물이 쌓인다. 그럼 매물을 뚫기 어려우니 조정이 오래 갈 수 있다. 이게 기본적입니다. 강세 속에서 거래 터트려지고 음봉 떨어지면.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DB하이텍의 거래대금이 오늘 전체 시장에서 상위에는 들어왔지만 패닉에 빠지는 투매의 그 거래대금 일단 아니에요. 전체 시장 거래대금 자체가 약해요. 2천억 넘긴 종목이 11개뿐이 안 나왔어요. 매물이 결국은 없다는 겁니다. 윤정도 얘기를 믿으세요. 거래대금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어요. 전부 거래량 갖고 오든지 아예 안 갖고 오든지. 거래대금 굉장히 줄어 있는 겁니다. 전체 시장에서 매물이 제한적이다. 돌리는 흐름력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월요일은 무조건적으로 기술주에서 가격 반발력의 기준을 들여다보시고 계셔야 돼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이기 때문에. 오늘 좀 아쉽지만은 이런 거 보고 조금 한번 웃어 넘기시죠. 어떤 거요? 12월 이후에 상한가 종목이 29개 나왔어요. 12월 이후에 29개의 상한가 종목. 그중에 여러분들 선배분께서 오토엔의 그러한 매매의 기준, 내동 매매의 기준이 아니라 교육받으신 그대로의 기준으로 이틀 연속의 상한가. 1월 초에 에디슨 EV의 상한가 10% 추가 급등, 그러고 나서 꺾인 80%대 그런 수익을 보는 거죠. 아쉬운 거는 에디슨 EV는 거래대금 최상위, 그리고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는 신규 상장이 조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어찌됐건 이런 흐름에 그냥 한번 웃음 짓고, 그리고 정상적인 주력주에서 수익을 한번 잡아가는
그리고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기본적 분석 먼저 좀 해보시고 실적이 뒷받침되느냐부터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 근데 기술적 부분 자체도 5분봉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자, 결론요. 금요일 기준에 지수로 따지면 뭐 크게 부담 없는 지수였지만은 전체 시장의 흐름으로 따지고 시장 주도주의 흐름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준에 코스닥 시장도 목요일 날 돌려놨던 부분에 상당 부분을 밀고 내려와 버렸죠.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상황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 끝나고 22시 30분에 추가 교육 받으시고요. 일요일 저녁 21시에 추가 교육 받으십시오. 노란톡에 오셔야만 되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오셔야만 됩니다. 참여하셔서 월요일 함께 불기둥 계좌 만드실 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경고등이 켜진 것 같은 요즘 주식의 고수는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35년 노하우로 여러분들께 오르는 종목 잡아드립니다. 자, 윤정두 대표님의 12월 공략주였습니다. LG화학. 자, 그때 이후로 함께 하셨던 분들 27%의 수익을 챙기셨고요. 자, 그 수익 챙기신 분들 기분 좋게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요. 지금 뭐 추수꾼님은 LG화학 19.01%의 수익 가져가셨다고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주식 10개월 차님 LG화학으로 9.59%의 수익 가져가셨다라고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란초님 LG화학으로 5.31%의 수익 내셨다고 올려주시면서 자, 이분은 1월 5일부터 함께 하셨는데 큰 수익 나셨다며 감사하다고 올려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마르스님 네, 초록뱀 미디어 17% 이상 그리고 덱스터 19% 이상의 수익 가져가셨는데요. 뭐 건강검진하느라 매도 걸어놨더니 점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계좌에 쌓여있는 수익 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자민님 휴마시스로 23% 이상의 수익 내셨다고 올려주셨네요. 자, 휴마시스 남은 절반 매도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적절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드님 에코프로비엠 누적 수익률 225% 넘어서는 이런 엄청난 수익률 내셨다고 인증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LNF까지 80.49%의 수익 가져가셨다고 기분 좋게 올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쩡님 HLB 생명과학 100%의 수익 가져가셨는데요.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첫 수익 실현하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얻고 싶다면 대표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5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톡방은 하루에 딱 50분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7시부터 7시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입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참여 코드는 3333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주린이 탈출하는 기초 동영상 자료 선착순 30분께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주린이 필독서 4대 천왕 캔들 도서까지 100분께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10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에서는요.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까지 공개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윤정두 대표님의 더욱 풍부한 정보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오면 뭐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빠르게 노란톡 활용 방법 알려드리고 바로 하이닉스 쪽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오시면은 일단 개장 전에 또 야간 교육 해드리고 개장 전에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2,300개 종목에서 5종목을 올려드리고요. 그 종목군들로 교육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잡아내시고 장중에 동영상 전략 그리고 장중에 매직 계산기를 이용한 전략 기준 또 장중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동영상 또 텍스 전략 매직 계산기에서의 매수
매도의 기준점 설정 범위 이런 부분을 다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21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종목을 세 종목으로 좀 줄여놨습니다. 줄여놓고 기준 거래량 설정해드리고 거래량에 대한 교육. 노란톡에 오시면 그 교육 동영상들을 전부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추세 매매 기준은 OMA, 20MA 그리고 양봉의 기준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음봉으로 미끄러져 버렸죠. LG화학도 오늘은 좀 혼조했습니다. 그나마 전거래일 저점 대비 10% 올라온 LG화학의 기준, 그 흐름을 잘 유지했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 이제 이 LG화학 부분이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차익 실현 못하고 이제 저점 편입을 다시 잡으신 분들, 추가 편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목요일 하루 기준에서 저점 대비 10%씩 올라왔죠. 시가총액이 5위 밑으로 밀려 내려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장 어려웠던 부분은 지난 4분기, 2021년 4분기처럼 시가총액 1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엎치락뒤치락, 거기에 이제 화재 사건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에코프로 BM의 이런 수익,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고 지금 4위에 놓여져 있는 LNF의 이런 수익, 이런 수익들 가져가셔야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올라왔었죠. 이런 수익 범위들. 이제부터 1분기 본격적으로 수익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4개월 만에 70%의 계좌 수익. 어떤 종목으로요?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26조짜리 종목에서 보름 만에 더블. 예? 보름 만에 26조짜리 종목에서 그런 수익을 4개월 동안의 계좌 수익으로 70%의 계좌 수익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후기. 예? 그러고 나서 공부. 수익을 내야 뭐 공부를 하죠. 연간 단위에서의 이런 수익 범위를, 계좌 수익 범위를 연간 단위입니다. 운이 좋아서 잠시 단기 공략해서 종목 하나의 수익, 이거 말고 연간 단위에서 저런 수익을 내고 행복해서 이렇게. 자, 힘드실까 봐 교육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런 캔들 교육 자료, 주린이가 무조건 보셔야 될 캔들 교육 자료, 그 자료를 선착순 딱 100분께 드립니다. 노란톡으로 지금 오셔서 교육의 힘, 캔들 자료 주세요. 아주 짧게 참여하시는 방법 짧게 알려드릴 거예요. 오셔서 교육자료 받아가시고 월요일부터 불기둥 계좌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초보 투자자가 가장 쉽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윤정주 대표님의 35년 노하우로 수익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표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만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5, 윤정두 05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코드는 3333입니다. 자, 이 노란톡방 언제나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7시 50분까지 꼭 입장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주린이 탈출하는 기초 동영상 자료 선착순 30분께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주린이 필독서 4대 천왕 캔들 도서까지 100분께 무료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시 30분에는 온라인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그 온라인 방송에서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는 종목까지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노란톡방에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주 대표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또 나머지 종목군들은 어떻게 진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윤정도 얘기 듣고 IT 종목에 대해서 진짜 이런 실적이 어디 있니라는 생각과 함께 또 이번 장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가져갔던 종목인데 그냥 한 번에 무너지니까 저점에서 당연히 95,500원에서부터 편입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여력이 있으시죠. 네? 12만 원 살짝 이탈됐다 할지라도 뭐 30%대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니까. 근데 윤정도 얘기 듣고 12만 원대 또 13만 원 수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신 분들은 이건 무슨 날벼락이냐 이거죠. 지금 현재 기준에. 예? 보시면 하이닉스
뭐 11월, 또 12월, 뭐 10월, 11월, 12월, 1월 계속해서 교육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10월, 10월, 11월, 11월. 우리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들 아주 그냥 혼내줄 거야. 이거를 무슨 10월 달이고 11월 달이고 어떤 기본적인 순서가 있든가 10월, 11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역순으로 12월 하든가 여기 12월 있다가 여기 11월 있다가 여기 10월 있다가 정신없게 혼내줄 거야. 오래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래 보시라고. 하루에 8%의 등락 범위까지 연출이 된. 예?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뭐 하이닉스 5% 있죠. 8% 있죠. 이런 변동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한 조정에서 겁먹지 마시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매일 기준에 개장 전에 5종목을 올려드립니다. 그중에 하이닉스를 거의 빼지 않고 드렸어요. LG화학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LG화학 거의. 그렇게 해서 50% 바닥 대비 50%가 올라온 거예요. LG화학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대비 27%가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2위, 5위에서 그 수익을 가져가고 목요일까지 따뜻하게 가다가 금요일 한 방에 하이닉스가 물론 저점 대비는 아직도 훌륭합니다만 최근에 맴돌던 가격 대비해서는 너무 힘겨운 거죠. 하이닉스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 50%대 수익으로 이 비중을 또 DB하이텍도 너무너무 두들겨 맞았죠. 금요일 날. 과연 그 흐름이 어떻게 될까? 왜 밀렸을까의 기준이에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면 기술주들에 대해서 압박이 올 수 있다. 이 내용이죠. 두 번째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게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러시아를 제재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 근데 그거 후자는 좀 그렇고요. 전자의 기준에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의 기준에 성장주들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을 하면 부담 요인을 가져갈 수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지금 거래대금 10위 안에 놓여져 있는 횟수가 거의 꽉꽉 차 있어요. 꽉꽉. 무슨 얘기냐면 거래대금 시가총액 2위임에도 불구하고 10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11위, 뭐 20위 안에 들어와 있겠지만은 그러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요. 무너져 내릴 때 4.8%라는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대금이 1조가 안 나왔어요. 기존에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시나요? 윤정도는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흐름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술주들이 오늘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는데 평상시 대비 거래대금 제한적인 거예요. 최근에 거래대금에서는 조금 실렸죠. 평상시 대비해서. 지난 8월 2021년 8월 이럴 때 폭락이 나올 때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께 이런 여러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면 무지하게 말씀드리는데 가장 깔끔한 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목요일 날 5% 급락을 해서 하이닉스부터 반도체주들 폭락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1%대에서 멈췄죠. 왜? 바닥 대비 올라온 게 한 20%뿐이 안 됐으니까. 하이닉스는 50% 올라왔고.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은 이래요. 일봉.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보고 대단하죠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또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을 잡아드리고 요 위치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다 돌려버렸어요. 근데 과도하다라는 거죠. 왜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월봉 기준에서는 아직 자락이 남아있어요. 월봉은 이겁니다. 아까 일봉 주봉 보시니까 막 끔찍했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월봉으로 보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하락 장악형이긴 하지만 눌림목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릴 수 있느냐, 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낼 수 있느냐, 당근이죠. 당연하죠. 왜? 분기 실적이요. 8월 결산 법인이라서 9월, 10월, 11월 그게 1분기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3조 1천억.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미국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세계 3위죠.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3조 1천억 영업이익 내고 시가총액 113조입니다. 목요일자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는요. 86조야. 113조하고 86조. 30조 원 수준의 차이가 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30% 가까이 할인이 돼 있어요. 시가총액 세계 시장 2위인데 실적은 얼마큼 나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4조 1천억을 찍었어요. 영업이익은 30% 더 많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얼마? 86조, 30% 할인돼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에 있다 해도 PER 8배 수준, 금요일날 급락했기 때문에 8배 수준조차도 안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기술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끔찍하죠, 지금. 주봉 보시면. 월봉은요, 아직 괜찮습니다. 버팅길 만한 여력이 있는 기준의 월봉이라는 거예요. 월봉의 기준에. 설명을 드렸어요. 샛별형의 기준, 이런 내용을. 하이닉스의 기준에 나도 이런 종목으로 매매하고 싶어요. 하이닉스 같은 종목으로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고 금요일에 두들겨 맞았지만은 그냥 이러한 4대 천왕 패턴만 보면은 바닥에서 잡아내서 요게 얼마요? 요게 50% 오른 거예요. 시가총액 2위짜리가 50%. 1월장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목요일날 두들겨 맞긴 했지만 요자락에 놓여져 있어요. 일봉 주봉 보면서 막연한 공포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래요? 제한적이에요. 여기서 돌리면 망치로 돌리면 거래가 수반되면서 완벽한 매수의 기회로 또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 샛별형의 기준 뜨고 나서 50%의 흐름 4대 천왕의 캔들 패턴 그게 우습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스운 게 아니에요. 노란색에 오십시오. 동영상 교육 지금 이거 갖고 짧잖아요. 동영상 교육 자료 2시간짜리입니다.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자료 장 힘드시니까 선착순 딱 30명 드리고 주린이 필독서 도서 자료는 100분 드릴 거예요. 들어오시자마자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초보 투자자 그리고 직장인들도 쉽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윤정주 대표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5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3333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정말 수익 제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미 함께 하신 분들도 수익 내셨다고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자, 보시면 추숙구님은 LG화학으로 19% 넘어가는 수익 자랑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고란초님도 1월 5일부터 함께 하셨는데 큰 수익 내셨다고 감사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전약품으로 영시미님 32% 이상의 수익 챙기셨다고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벤자민님도 휴마시스로 23% 넘어가는 수익 챙기셨다고 이렇게 자랑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피드님 에코프로비엠으로 누적 수익률 225% 가져가셨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대표님의 그런 대응 전략들 함께 하시면 수익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5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3333이고요. 자, 이제 노란톡방 입장 시간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얼른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주린이 탈출하는 기초 동영상 자료 받아가시고 그리고 주린이 필독서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10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개장 전 상한가 가는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정주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생각하면요. 역으로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다가온 겁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떠셨어요?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랑 마찬가지로 샛별형이 뜨고 그런 나서의 추세 범위가 강세로 연출이 됐다가 말도 안 되는 금요일 날의 IT처럼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양봉으로 잘 뻗어 올라가다 꼬리 달리는 이 정도 수준은 그나마도 이해를 해줘요. 근데 요 기준은 뭡니까?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바꾸기 그래서 그냥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는데 여기까지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말이 됩니까? 절반을 훼손시키는 걸 떠나서 완전히 바닥으로. 왜 말이 안 되냐면은 LG화학의 실적이 21년도에 4조 1,000억이었어요. 작년 순이익이 4조 1,000억. 거기에
1월 달 한 달 동안에 이게 주봉입니다. 1월 달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매수한 게 150만 주예요. 에게 150만 주 아니죠. 7,059만 주짜리가 150만 주 매수가 됐다. 2%가 넘게 매수가 됐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얼마냐면은 70만 원 수준에 매집이 됐는데 얼마? 1조 원이 매수가 됐어요. 아니 뭐 물적 분할의 악재니 지주사 할인 요인이니 다 좋은데 외국인들이 150만 주. 외국인들이 지분이 얼마인데요 지금? 49%. 대주주하고 연기금 6%대 대주주 합산을 하면 40%. 얼마예요? 89%, 90%에 달합니다. 기관 지분 빼고 나면 개인들 지분 자체가 거의 없어요. 개인들이 LG화학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단타 치러 들어가십니까? LG화학을? 없죠. 그 유통 물량이 없는데 여기서 또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음봉으로 떨어져도 실적 뒷받침되죠. 수급 뒷받침되니까 겁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점 대비 하루에 올라온 게 10%. 금요일 날은요. 안 밀려요. 제한적으로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흐름, 이러한 망치형의 흐름이 떴을 때의 기준, 이런 기준점들 4대 천왕 캔들에서 배우셨잖아요. 배우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냐면 에디슨 EV입니다. 이게 에디슨 EV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날 잘 보시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망치형으로 끝나 이 흐름이 보여지겠죠.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아니에요. 교육 하나 잘 받으시면요. 여기 기준에 음봉 떨어질 때, 즉 이렇게 음봉이 떨어져 있을 때 22% 갭상승 이후에 11%까지 밀렸을 때 이 음봉 속에서 되돌리는 흐름의 망치를 잡는 요게 얼마요? 25,500원. 그러고 나서는 흐름이 어떻게 돼요? 상한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한가 가고 상한가 10% 오르고 밀려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80% 이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표시해드렸죠. 밑에서 돌리는 흐름 그리고 여기 절반의 흐름. 저 기준만 잡아내셨어도 장중 저점에 이런 교육자료 받고 시가총액 5위 LG화학에서 장중에 노란톡에 올려드리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편입의 기준 잡고 또 망치형 이외의 매집의 기준 샛별형 망치형 이외의 매집의 기준 그런 내용들까지 전부 여러분들 가져가셔야죠. 장악형의 기준 일봉에서 다 떴죠. 이런 흐름들이 결론적으로요. 장악 확인형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충분히 추세적인 강화로 연출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뒷부분에 지금 다 못 해드려요. 22시 30분에 뭘 해드립니까? 추가 교육. 그리고 일요일 저녁 21시에 추가 교육. 거기서 뭘 보여드릴 거예요? LG화학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진짜 물적 분할이 악재냐는 부분,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높일 수 있냐는 부분, 그 부분 다 해석해드립니다. 노란토로 오셔서 자료 받아가시고 불기둥 종목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